자, 이제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페이징을 하다 보면은 또 한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득이 있는 게 프로세서 간에 그러니까 페이지 쉐어링이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쉐어드 페이지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림이 더 설명이 더 쉽겠죠. 예를 들면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예를 들면은 VI 이 첫 번째 프로세스는 VI A.C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또 VI라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B.C 요놈은 또 VI C.C 이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면은 이제 텍스트 영역이 있고 뭐 데이터하고 스택 영역이 있고 이랬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다 텍스트 영역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 이거죠. 자, 요 세 개는 다 똑같겠죠. 내용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코드 영역에 해당되는 거, 이것들은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는 A.C를 에디팅하고 있고, 하나는 B.C를 에디팅하고 있고, 하나는 C.C를 에디팅하고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는 다른 걸 다루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니까 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VI다 이거죠, VI.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은 각각의 로지컬 어드레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사실은 메인 메모리에서는 요 에디터, 요 텍스트 영역에 해당되는 에디터는 하나만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면 되는 거죠. 하나만 올라오면 되는 거고, 데이터는 서로 다르니까 세 개가 이제 다 데이터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쉐어링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이 버추얼 어드레스, 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뭐 개념적인 거죠. 그냥 헛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서가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은 내 혼자 그냥 VI를 실행하고 있구나. 딴 프로세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죠? 그냥 VI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만큼 텍스트가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각각 서로 다 그러는 거죠. 대신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걸 메모리에다가 각각을 다 로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쉐어링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텍스트 영역에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피지컬 어드레스도 하나만 가면 되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에 이 텍스트 영역에 해당되는 요거는 다 3, 4, 6번 프레임으로 가게 매핑을 해놔버리면은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각각. 이제 데이터는 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데이터는 서로 다른 페이지로 그 피지컬 어드레스에 이제 프레임으로 매핑을 시켜주면은 페이지 쉐어링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적으로는 각자가 메모리를 혼자 다 쓰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는 서로 이제 쉐어링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이면 한 개의 페이지만 띄우면 되고,
이제 다른 데이터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면 각각 따로 이제 메모리에 올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학생 질문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왜 16kB 나오느냐, 이제 그좀 설명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다 이해했어요, 아까 이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2레벨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20비트를 이제 두 개의 레벨로 나눠서 10비트씩. 그러면은 이제 그래놓고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이제 실제로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이너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에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 이랬는데, 이건 아까 이제 그냥 영역 표시 해놓은 거고, 아까 했다고 안 지워지네. 이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금 요 회색 부분이 밸리드 한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요 그림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갖고. 세 개의 페이지가 있었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뭐 텍스트, 데이터, 스택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요 이너 페이지 테이블 요것도 메모리에 있겠죠. 메모리 어떤 한 커널이 관련 메모리 영역에 있겠죠. 그거의 어드레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는 32비트, 2비트잖아요. 그죠? 어드레스는 32비트니까 결국은 이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의 어레이라고 보면은 어레이 원소 하나당 32비트, 4바이트씩이죠. 근데 총 2의 10승계, 그러니까 4kB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어드레스는 요 각각의 여기 해당되는 이너 페이지 테이블이라서 요 이너 페이지 테이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갖고 각각의 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요 이너 페이지 테이블은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프레임 번호가 있죠. 그 프레임 번호가 이제 이쪽에 실제로 피지컬 어드레스의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각각이 4바이트씩이면은 요것도 이제 뭡니까? 요 이너 페이지 테이블도 2의 10승계의 인덱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개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이 4바이트씩이니까 각각이 4kB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각각이 4kB니까 총 합치면은 이제 3개니까 12kB, 여기 4kB 해갖고 총 16k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냥. 자,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좀 더 유저 뷰의 입장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몇 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다 이거죠. 세그먼트는 우리가 이제 무슨 연속된 하나의 단위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블락이라 하기도 하고, 에어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유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세그먼트 하나 연속된 단위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메인 프로그램, 펑션별로 하나의 유닛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성격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걸 하나의 세그먼트로 주면 되고, 프로그램 코드도 이제 펑션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 각각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각각이 하나의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텔의 8086 계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 세그먼트, 이놈은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제 이쪽은 뭐 또 세그먼트가 필요하면 이제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제 이렇게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그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 하드웨어를 따라서 세그먼트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아닌 다른 프로세서는 뭐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대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 한다고 했죠, 세그멘테이션 아예. 왜냐면 페이징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인텔은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갖고 최소한의 레벨에서만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냥. 어쨌든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용자가 보는 요 논리적인 단위 하나하나를 하나의 세그먼트로 나눠갖고 지금까지 봤던 페이징 기법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징하고 좀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픽스드 사이즈죠. 그죠? 근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이게 가변 사이즈가 됩니다. 왜냐면 그걸 무조건 4KB 단위로 이렇게 딱 잘랐는데,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똑같은 사이즈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변 사이즈로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가변 사이즈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또 많아요, 그냥. 사실은 그것도 책에 나오는데 제가 스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유저 뷰를 좀 고려해서 한 거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펑션 단위로 또는 데이터 성격 단위로 쫙쫙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무조건 뭐 이게 스택이든 프로그램이든 데이터든 무조건 4KB로 잘라놓고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 놓고는 각각의 이 로지컬한 단위를 이제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이제 세그먼트 번호라고 해갖고, 요것들을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제 고정된 사이즈가 아니니까 사이즈가 어떤 거는 좀 크고, 어떤 거는 작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작년에 너무 많이 스킵을 뿌려갖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합니다. 프래그멘션이 아니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프래그멘테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도 할당하고 여기 이제 1, 2, 3, 4 이러다가 또 여기에 뭐 5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5번이 좀 할당했어요. 그 2번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2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6번이. 그럼 이 메모리가 쪼개져 갖고 큰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갖고 다 합쳐보면은 충분히 이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죠? 이제 메모리가 쪼개져 있어 갖고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변 사이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하려면은 사실 이거 비슷한 게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다 SSD라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드디스크 속도가 막 느려지고, 하드디스크 쓰다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빨랐는데,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한장 쓰다 보면 막 속도가 느려지고 이래갖고 뭐 했죠?
디스크 조각 모음했죠. 그런데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보통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같은 거 저장하다 보면은 연속적으로 쫙 활동해주죠. 그러다 중간에 어떤 파일 지우고, 뭐 몇 개 지우고 다시 또,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 보면 남아있으니까, 또 어떤 파일 또 뭐 생성하고 하다 보면 이제 또 할당해주는데, 큰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한 개의 파일이라도 긴 공간에 이제 막 끼워 넣다 보면은, 한 개의 파일이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막 이렇게 흩어져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속도가 이제 늦어져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데 내 파워포인트 데이터가 디스크 여기도 저장됐다가 여기도 저장됐다가 이러면은 막 파워포인트 실행하면서 앞 페이지로 갔다가 뒷 페이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디스크 다른 부분을 막 액세스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늘어져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기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디스크가 회전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가 요즘 하드디스크도 많이 쓰지만 또 SSD를 쓰게 되죠. 그럼 SSD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죠. 이거는 그 일렉트로닉 디스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속도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잘 살펴보면 SSD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기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메모리는 뭐 조각 모음 할 필요는 없는데,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연속된 공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커널이 이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커널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정해주면 되겠는데, 그러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에서는 한 개의 세그멘트는 연속적으로 할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해갖고 분명히 스페이스가 있는데도 이제 할당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가비지 콜렉션을 해야 됩니다. 연속된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동시키고 해갖고 이런 가비지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갖고 합쳐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은 어드레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 번호하고 각 세그먼트 안에서 이제 특정한 위치에 내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 오프셋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가 세그먼트 번호와 오프셋. 페이지일 때는 뭡니까?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넘버와 오프셋.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이제 세그먼트 번호와 오프셋으로 어드레스가 이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듯이 요게 버추얼 어드레스, 이제 요게 로지컬 어드레스예요. 요걸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려면은 요 세그먼트 번호를 요 세그먼트 넘버는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몇 번부터 시작한다 하는 걸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베이스하고 리미트가 있는데 베이스가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어드레스 몇 번부터 시작하고 이제 이게 가변 사이즈다 보니까 어디까지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페이지는 무조건 고정된 사이즈라서 프레임 넘버만 페이지 테이블에 가지고 있었는데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길이가 가변이다 보니까 리미트, 그러니까 요 길이, 세그멘트의 길이까지 베이스하고 리미트를 같이 이제 세그멘트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세그멘트 테이블이 있으면은 세그멘트 번호가 이 세그멘트 테이블에 또 인덱스가 되고 거기 들어가 보면은 베이스하고 리미트. 그러면 이제 일단 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텍션 비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이제 해당되는 세그먼트 번호가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되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세그먼트 번호를 액세스한다. 그거는 뭔가 에러가 난 거죠. 그거는 일리걸 액세스니까.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에서도 이제 세그먼트가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그 인밸리드한 세그먼트를 액세스한다는 것은 뭔가 일리걸한 액세스가 되니까 그건 밸리데이션 비트, 아까 페이지 테이블에서 밸리데이션 비트하고 용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그멘트는 로지컬한 유닛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데이터 이런 성격마다 세그멘트를 달리 하다 보니까 그 로지컬한 유닛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으면 리드 엑시큐트는 할 수 있지 라이트는 할 수가 없겠죠. 데이터는 리드 라이트를 해야지 데이터에 대해서 엑시큐트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엑시큐트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것도 이제 비트로 이제 표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PU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세그먼트 번호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만들어내면은 세그먼트 테이블을 가서 여기서 이제 요 베이스 어드레스를 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더해갖고 실제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혹시나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요 세그먼트 사이즈보다 크면은 이것도 뭔가 에러예요, 그죠?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요 리미트보다 크면은 작으면은 이제 제대로 밸리드한 액세스가 되는데 크면은 이제 잘못된 곳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익셉션을 발생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익셉션에 해당되는 트랩을 발생시켜줍니다. 트랩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나타내요. 왜냐면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건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예제를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런 유닛을 갖고 있으면은 세그먼트 번호가 0, 1, 2, 3, 4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면은 세그먼트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해갖고 0번 세그먼트는 피지컬 메모리의 1400번지부터 시작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의 1400번지 그리고 길이는 1000바이트다 이러면은 1400부터 2400번지까지가 세그먼트 제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도 쉐어링이 가능하겠죠. 똑같은 에디터 2개가 동작하고 있고, 데이터는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이걸 세그멘트 테이블에 세그먼트 0번은 베이스와 리미트가 똑같게 해놓으면은 메모리에 똑같은 영역을 참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쉐어링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핑이라고 앞에서도 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스웨핑은 뭐냐면은, 이 버추얼 메모리 영역을 디스크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죠. 디스크까지 확장할 수 있다. 목이야. 자,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가 백킹 스토어라는 게 여기 이제 여기 스왑 영역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를 나타내요 그냥 디스크. 다른 말로는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잠시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그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백킹 스토어,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임시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그때 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잠시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저장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메인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다 보면은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OS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실행이 안 되게, 아예 이제 더 이상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행이 되게 메모리로 올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 중에 당장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디스크로 스왑 아웃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템포러리하게 디스크로 보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스왑 아웃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그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스왑 아웃 됐어요. 이제 당장 실행이 안 되고 있어갖고, 그러다가 그 프로세서가 다시 실행이 되려면 스왑 인을 해야 되겠죠. 스왑 인 할 때 메모리가 충분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없어요, 메모리가. 그러면 다른 프로세서를 또 스왑 아웃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스왑 아웃 해야 되느냐?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데 가장 이제 최근에 사용이 안 된 놈이 앞으로도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놈을 스왑 아웃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9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 중에서도 이제 일종의 메모리 관리에 해당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 뭐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티 기준으로 한 거죠. 당장 실행하는 놈이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이고, 한참 동안 실행 안 된 프로세스가 프라이어티가 낮은 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스왑 아웃 됐다가 이제 나중에 스왑 인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지금은 프로세스 단위로 스왑핑이 일어난다, 그죠? 지금 보는 거는 프로세스 단위 스왑핑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잘 안 써요, 지금. 프로세서 단위로 스왑은 잘 안 하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페이징이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페이징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돼갖고, 지금은 대부분이 페이징 단위로, 페이징 단위가 아니고, 페이지 단위 의 스왑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사용이 한참 동안 안 돼 있다 이거죠. 안 하고 있어도 그 프로세서를 통째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서 중에 뭐 일부만 이렇게 이제 보내도 되는 거죠. 굳이 다 내려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꼭 이 프로세서에서만 또 다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일부 보내고, 뭐 여기서도 일부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니까 페이지 단위로 스왑 인, 스왑 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요 알고리즘도 그러면은, 요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이제 페이지 단위로 스왑 인, 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이제 9장에서 배울 겁니다. 9장에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이 스왑핑을 사용을 하고 있죠. 모디파이, 나름대로 좀 변형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이런 놈들이
프로세서 단위로 스왑 인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페이지 단위로 인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있다.